awesome 도시. 비싼 도시는 더 매력적인가? 암스테르담의 매력편에서 도시가 스스로의 매력을 가꾸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매력적인 도시로 소문나면 사람과 기업이 몰리고 그에 따라 생활비도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비싼 도시도 계속 매력적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경년으로 전 세계 170여 개 도시의 생활비를 비교하여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음식, 옷, 부동산, 대중교통, 전기, 가스, 또 학비 등이 포함되는데요.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1위는 싱가폴과 뉴욕이 이름을 올렸고요. 3위는 텔아비브, 공동 4위에는 홍콩과 LA, 8위에는 샌프란시스코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을 100이라고 할 때 서울의 생활비는 79 정도로 대략 13에서 14위권에 있습니다. 서울은 도쿄, 베이징, 오사카보다 또 유럽의 런던, 프랑크푸르트보다 더 비싼 도시가 되고 말았죠. 비록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는 아니지만 초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도시도 있습니다. 이스탄불, 부에노스아이레스, 테헤란, 카라카스 등 남미와 서아시아의 도시인데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우 작년 대비 생활비가 64%나 뛰었습니다. 오늘이 물가가 제일 싼 날이니 월급 받으면 곧장 물건을 사자.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 즉각적인 소비를 하는 게 더 이득인 나라,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거리로 내몰리며 하는 말이죠. 뉴욕, 홍콩, 샌프란시스코, LA, 런던 등 글로벌 메트로폴리스는 최근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시장에 많은 돈이 풀렸고 식자재와 냉난방비가 솟구치면서 지나치게 비싼 도시가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특히 이들 도시에 지식 기반 산업이 몰려 있는 경우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당 도시의 각종 수요를 부추기게 되고 고연봉 근로자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이에 따라 집값, 임대료, 밥상 물가, 또 전문직의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미국 서부의 도시 샌프란시스코를 살펴볼까요? 전 세계 IT 기업의 성지 실리콘밸리의 핵심 도시 중 하나죠. 아직 상장되지 않은 스타트업 중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인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자리 잡은 유니콘 기업만 136개, 캘리포니아 베이 에어리아까지 포함하면 한 250여 개가 되는데요. 전 세계 도시 중에서도 아주 독보적인 1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렇게 스타트업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집값과 임대료도 굉장히 높은데요. 샌프란시스코의 주택의 중위 가격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약 149만 달러, 환율로 환산하면 약 20억 원에 해당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인데 그 두 배에 해당하죠.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빌려서 숨만 쉬고 살아도 매년 1인당 한 4만 7천 달러, 하나로 6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맛집에서 외식을 하거나 사치품을 사는 등의 비용을 뺀 최소 생활비가 이 정도인 거죠. 샌프란시스코라면 여기에 최소 20, 30%는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들 비싼 도시는 최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캘리포니아 베이 에어리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 산호세 등입니다. 작년에 스탠퍼드 대학 후버 인스티튜션에서 발간한 워킹 페이퍼에 따르면 2019년에서 21년까지 지난 3년 동안 캘리포니아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 수는 306개라고 합니다. 월 평균 8.5개의 기업이 탈캘리포니아 행렬에 가담한 건데요.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팔로알토를 떠났고요. 또 기업용 DB 시장의 오라클이, 또 데스크탑 주변 기기의 강자 휴렛패커드가 각각 레드우드와 산호세를 떠났습니다. 이들 기업의 상당수는 물가와 법인세, 또 소득세가 저렴한 미국 남부의 썬벨트 지역, 즉 텍사스의 댈러스 오스틴, 애리조나의 피닉스,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같은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이전하면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다운타운 일부 지역은 오피스 공실률이 50% 이상이 되었습니다.
도시 전체 평균도 22%까지 치솟았고요. 빌딩 5채 중에 한 채가 비어 있는 셈이니까요. 코로나 이전 공실률에 비하면 얼마나 높은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업이 떠난다고 해서 서민들에게 일할 기회가 생기고 또 물가가 안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슈퍼스타 시티에서는 종종 중간 급여의 어떤 서민형, 중산층형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급 기술이 요구되는 초고연봉 전문직 일자리와 이를 지원하는 저임금 혹은 비정규직 일자리로 노동시장이 양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이 두 가지 노동시장에서 경쟁률을 갖지 못하면 도태되고 마는 거죠. 그 어두운 그림자가 최근 이들 도시의 노숙자 폭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샌프란시스코의 거리에 나앉은 홈리스만 무려 2만 명 이상이고요. LA의 경우 4만 2천 명 이상입니다. 최근 부임한 LA의 시장 캐런 베스는 이 노숙자 주거 해결을 위해서 시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렇게 과도하게 비싸진 도시는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 고연봉 근로자, 또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스타트업 창업가, 그리고 중간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중산층 가족 모두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물론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의 아성이 한순간에 곤두박질치지는 않을 테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라는 타이틀은 그 명성을 유지하는데 어렵게 만듭니다. 한국 도시는 어떨까요? 서울을 비롯한 국내 주요 도시도 거주비와 생활비 측면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도시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되 비싼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배가 고파 끼니를 거르고 아이들이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도시는 이미 도시로서 자격 미달이니까요.